네,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소장, 장성호 교수 그리고 김만원 원장님 다시 자리에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세 분의 얘기 중에 공통된 점은 이번 사고는 지금은 사실 그 총리가 사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픈 마음을 좀 보듬어줘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 정치권 그리고 이 청와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뭐 총체적 난맥이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어찌됐든 여야 청와대 할 것 없이 대정요법으로 뭐 이 문제를 임경변으로 모면해 나가는 방식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반대하고 싶다. 예. 시간이 얼마 걸리더라도 이 사고가 배가 인천항에서 출항부터 마지막 항구의 실종자까지 찾는 그 시점까지 정말 무슨 위원회를 만들든 어떻게든 명명백백 밝혀져야 될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밝혀진 전제 속에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이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차근하게 봐야 된다. 물론 이 주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은 국민들의 상처, 유가족을 포함해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때다라고 보고 어떤 정파든지 이런 문제를 정치로 활용, 역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하는 의도가 국민 눈에 비쳤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비극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역으로 좀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한번 정리정돈하고 정말 재발 방지가 안 되게끔 또 이 문제에 나아가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성세대의 어떤 정신개조 운동까지 좀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지난 요 앞 시간에 김만원 원장님이 세월호 사건 이후와 이전과 이후로 우리 한국 현대사를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동의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다 저는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만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302명의 사망 실종이 돼 있는 상태, 115명이 아직도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최우선을 둬야겠고요. 그다음에 지적했다시피 이번에 국민의 불신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미 그동안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중심을 잡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나. 말은 그렇게 행정 책임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외부 민간단체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 일부에서도 이제 국민 국가 개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개조가 얘기 나올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의 개조의 대상이 아니라 이 개조의 대상에는 청와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도 개조의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만약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국가를 개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다면 나부터 뭘 바꾸겠다라는 것이 됐을 때 국민들도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교수님. 사실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인명구조가 아직 완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생사의 판단이라든가 구조가 완결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은 아직도 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제적인 조치로서 정호원 총리가 일단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공직자의 어떤 처신 그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봅니다. 조금 더 보태자면은요. 오늘 그 총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나중에 대통령이 나중에 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교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데 오늘 기양 총리가 사의를 표명해서 수리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 말씀 해주셨으면은 그동안에는 소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표명할 때는 되게 책임자로서 문책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 국민들과 더불어서 사죄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아마 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오늘쯤 같이 총리 문제가 정되는 가운데 대통령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하고 좀 기대합니다. 사실 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에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숙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뭐 조율하지 않고 총리 단독으로 사의 표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차제에 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민망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만기칠남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재난 사태에서 모든 부담이 대통령한테 그대로 지금 옮겨가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음 총리는 자기 존재감이 좀 있고 어떤 국정의 실질적인 우리가 뭐 책임 총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가 재난 사태라든지 뭐 국정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존재감이 있는 또 좀 상황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죠? 네. 기자회견이 열리면 저희가 바로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아마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겁니다. 지금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따질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여러 지역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비공개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당의 지지율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의 책임을 지금 묻고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에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적인 잠시만요. 공격. 조금 이따 말씀 나누고요. 지금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이제 곧 열릴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와 아직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남겨진 실종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과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정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습니다. 이런 염원이 있는 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눈물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자책과 반성, 깊은 애도와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와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바꾸는 신용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다시 참사가 되풀이되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책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과정들과 조치들이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실종자 구조와 희생자 수습, 유가족 지원 대책에 박차를 가해 주시되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슬픔과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야당도 입법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건 돕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대통령께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밝혀내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그나마 작은 믿음과 위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합니다. 둘째,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추악한 커넥션과 부패가 자리 잡고 있음을 국민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료를 지휘하는 내각의 책임입니다. 그런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홀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이며 비겁한 회피입니다.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국회가 새로운 총리 인준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입니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우선 총력을 다해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통한의 눈물만큼이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족들과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자세입니다. 셋째, 올 한 해 상시국회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참사를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참여하시는 가운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고 한 명의 책임자도 무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국회가 몇 달이라도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넷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적으로 4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세월호 참사와 비극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와 함께 인식이든 제도든 관행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개혁하고 뜯어 고쳐야 합니다. 또 현직 공직자는 물론 퇴직 관료와 업체, 이익단체 간의 물고 물리며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야당은 뭘 했느냐고 회초리를 드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통렬한 반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의 슬픔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 낡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총체적 점검에 나서겠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국민적 분노에 정치권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이 나라를 버리겠다고 절규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빕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한길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두 대표가 각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비명에 가신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 큰 아픔을 드린 데 대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10여일 저는 국가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성했습니다. 바다에 반쯤 누운 세월호가 서서히 잠겨가던 2시간 동안이나 속수 무책이었던 우리는 숨져간 꽃다운 아이들에게, 실종자에게, 생존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국정에 책임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정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했어야 할 야당 국회의원들에까지 우리 모두가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분노한다면 대한민국 호를 이끄는 책임을 진 우리가 책임을 다해왔는지 자책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국민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기력한 정치에도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정치는 정치가 이대로 손 놓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아픈 상처에 대해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구조와 수습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픈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자세는 우선 상황 수습에 최대한 협력하고 그 다음에는 위험한 나라 대한민국을 총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닙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의 기본부터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여야와 박근혜 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일만이 덧없이 쓰러져간 아이들의 죽음을 값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 실종자 가족 여러분에게 저희들의 반성과 재언이 얼마나 울림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여당과 힘을 모아서 안전한 사회,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 대통령의 해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해찬 공장 설명. 가만있어, 우리는 갈게요. 네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국회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자책과 반성, 깊은 애도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는데요. 기본에 대한 범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안전 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말도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과가 있어야 한다.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현재 총리의 홀로 사퇴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올해 상시 국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과 관련해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고요. 4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등 현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다.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이어갔습니다. 예.